제가 이제 이 정원을 꾸미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이 힐링하우스라는 글씨를 써서 이제 팻말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 힐링하우스는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몸을 힐링시켜주는 그런 먹거리를 이제 키우는 그런 텃밭과 또 마음을 힐링시켜주는 꽃과 나무들을 키울 수 있는 정원을 가꾼다는 의미로 이제 제가 힐링하우스라는 이제 팻말을 붙이고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는데, 잘 꾸며지고 또 예쁜 꽃들이 피어나는 정원을 보면 마음이 많이 힐링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사전에 잘 알지 못하고 정원을 꾸미다 보면은 이 정원이 힐링이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곤란하고 좀 힘이 든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였는데, 제가 이제 잘 모르고 이제 이걸 시작을 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렇게 해서 정원을 이제 꾸미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정원을 가꾸면서, 겪었던 여러 시행착오와,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나는 점들이 있어서 오늘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꾸미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일단 구입을 하고 예쁘다 싶은 것과 제가 평소에 심고 싶었던 것들을 사다가 이제 여기저기 비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막 심었어요. 그런데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서 제가 비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서도 싹이 올라오고, 또 제가 이제 심었던 나무하고 또 같은 나무도 또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리수 나무가 세 그루나 있고, 있는지 모르고 보리수를 제가 또 사서 심고, 대추나무도 두 그루나 있고, 대추도 있는지 모르고 또 제가 사서 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뽑아내지 못하고 이제 좁은 데 다 이걸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새로 이제 완전히 처음부터 정원을 꾸미는 경우가 아니고, 정원이 이제 있는 그런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조금 빨리 예쁜 정원을 꾸미고 싶긴 하지만, 사계절을 한번 지내보고 심어져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더 심어야 될 것과 또 내가 심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더 해서 그렇게 이제 정원을 꾸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처음에 예쁜 것들을 이제 막 사서 심다가 지금 이제 저희 정원에 이렇게 있는 것들만큼 없어진 것들이 이만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뭘 모르고 월동이나 이렇게 잘 되는 그런 걸 잘 모르고 심어서 얼어서 죽은 아이들도 있고, 또 키우는 방법을 잘 몰라서 또 그렇게 간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너무 커지는 건데 제가 모르고 심었다가 또 빼버린 아이들도 있고, 또 너무 번져서 또 할 수 없이 빼버린 아이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이는 것 정도의 그런 꽃들을 제가 이제 많이 빼버렸는데,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도 저는 이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심기 전에 조금 더 그런 식물들의 어떤 그런 거를 좀 잘 알아보고 그리고 이렇게 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이런 지금 이렇게 꽃 이름표를 석류라고 써 있는 것 같은 이런 꽃 이름표를 달아주지 않고 제가 이제 정원에 나무나 꽃들을 심었는데요. 제가 다 아니까 이름을 그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이 노지 활동을 하는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이 꽃 이름표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물이 위에 올라와 있는 봄, 여름, 가을에는 괜찮은데, 이제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됐을 때 이 땅 윗부분이 완전히 사라지는 애들이 있어요. 노지 활동 하는 것 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워낙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면 그 장소에 걔가 있었는지 하는 게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아이들을 그래서 있는지 모르고 이제 거기에 다른 걸 심는다고 파버려가지고 없어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담도 제가 그래서 몇 번 심었고, 용담도 이제
가을에 완전히 잎이 없어지고 겨울에는 잎이가 거의 없어요. 없어서 이제 봄이 되면 그 자리에 걔가 있었는지 거의 뭐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용담 심었던 자리에 뭘 심는다고 파내다가 아마 같이 파내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파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후로는 제가 꼭 이렇게 꽃 이름표를 웬만하면 다 달아줍니다. 특히 월동을 할 때 그 위에가 없어지는 애들은 이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정원의 모습을 이제 쭉 보셨던 분들은 아마 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정원에 꽃밭 있는 부분은 평평하지가 않고 약간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나무나 이쪽 소나무나 이런 꽃밭이 있는 그 메인 꽃밭이 있는 이쪽은 이 여기 마당 그 잔디 마당보다는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이렇게 언덕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그 꽃밭을 좀 멋있게 해주는 그런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꽃을 심어도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고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크기의 꽃을 심어도 이렇게 뒤쪽은 조금 커 보이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훨씬 더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경사를 만들면 나무도 이렇게 경사 있는 곳에 이렇게 조금 심어 놓으면 훨씬 더 멋있고, 그래서 처음 이렇게 정원을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한쪽 부분을 이렇게 언덕지게 경사지게 이렇게 흙을 더 돋우거나 아니면은 돌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연출을 하시면 훨씬 더 멋스러운 정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사지게 꽃밭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클레마티스들을 보고 계신데요. 이 클레마티스가 지금은 이렇게 잎도 아주 무성하고 꽃도 좀 많이 피어서 예쁘게 보이는데, 이 클레마티스가 가을에 잎이 다 떨어지고 겨울에 이제 그 월동을 하는 모습은 이렇게 그 가지가 거의 그 죽은 것 같이 마른 가지 이 줄기만 남아서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클레마티스를 잘 모르고 처음 키우는 경우에 저도 처음에 그랬었는데 죽은 줄 알았어요. 얘가 가지가 다 말라가지고 완전 말라서, 워낙 클레마티스 가지가 가는데 얘가 말라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죽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겨울을 납니다. 그래서 봄에도 이게 얘를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건가 아니면 죽은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잎이 죽은 것 같은 그런 가지에서도 잎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무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월동을 하는 식물들 중엔 거의 죽은 것처럼 이렇게 월동을 하는 애들이 있어서 처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키울 경우에는 좀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런 좀 당황스러운 점이 있는데, 그렇게 월동을 할 때 그런 모습으로 월동하는 애들을 좀 잘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클레마티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조팝나무가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포기가 큰데 되게 조그맸었어요.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되게 조그만 나무가 여기 한쪽 구석에 심어져 있는데 막 완전히 다 뭐 말라가지고 죽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잘 몰라가지고 얘를 파내고 다른 걸 심어야 되나, 얘는 죽은 나무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봄이 되니까 거의 클레마티스처럼 거의 죽은 것 같은 가지에서 이파리가 올라오면서 월동할 때 그런 모습으로 월동을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를 좀 아시고 키우시면 좀 저처럼 갈등을 하지 않는, 이걸 캐내야 되나 다른 걸 심어야 되나 그렇게 그런 걸 덜 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식물들이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기다려 보면 이제 이 이파리가 나오는 시기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또 나무 중에서도 저희 정원에 있는 나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봄에 싹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 자귀나무하고 대추나무가 저희가 있는데, 이 자귀나무하고 대추나무가 상당히 싹이 늦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무나 꽃들은 다 싹이 올라와서 막 꽃도 피고 하는데, 얘는 거의 죽은 것 같이 나무가 그렇게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싹이 올라왔거든요. 대추나무도 그렇고. 나무들도 보면은 그런 좀 늦게 싹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를 좀 알고 키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실이 저는 나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작게 키우느라고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달려있는 열매들이 이제 한 6월 중순쯤에 수확을 하는 그런 매실이라서 이제 많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열매가 이렇게 쪼로록 달려가지고 거의 뭐 가지가 너무 부러질 듯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이런 유실수 같은 경우 정원에 심을 때 저가 이제 처음에 이 정원을 이제 가꾸면서 너무 이렇게 꿈에 부풀었었어요. 과일나무 많이 심어서 막 과일도 많이 따먹고 꽃도 많이 보고 해야지 하고 유실수를 상당히 많이 여기저기다 심었다가 굉장히 큰 낭패를 봤습니다. 이 유실수가 너무 커지고 또 이 과일을 제대로 따먹으려면 가지치기도 제대로 해줘야 되고 또 이 단 과일이 생기다 보니까 열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상당히 유실수가 생각보다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를 너무 크게 키울 수가 없고 저희 정원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너무 크게 키울 수가 없어서 얘를 이제 뽑을까 계속 키울까 그저 고민을 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작게 키우면서 꽃을 보는 위주로 키우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작게 키우고 있는데요. 정원에 유실수를 심을 때는 그런 그 유실수의 그런 성질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유실수를 정원에 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꽃을 심을 때는 계절별로 그러니까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을 골고루 심어서 이 꽃이 정원에서 끊어지지 않게 계속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주로 이제 봄에 꽃들이 많이 나오고 화원에 가면 이제 그렇게 그 예쁜 꽃들이 많아서 그런 걸 위주로 심다 보니까 이게 계절이 바뀐 무렵에는 꽃이 딱 거의 끊어져서 꽃이 없는 그런 시기가 오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그 봄에 피는 꽃하고 여름에 피는 꽃하고 가을에 피는 꽃을 좀 골고루 심어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많이 그렇게 심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에 꽃을 보고 지금 저희 꽃밭에는 이게 뭐 클레마티스라든가 아니면은 저쪽에 수레국화라든가 그리고 그 밑에 뭐 펜지, 양귀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봄에 꽃을 본 후에 이제 얘네들이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필 수 있는 여름 꽃들을 제가 같이 심었습니다. 그 주변에. 그래서 여기 앞에 지금 아직 꽃이 없는데 이파리만 무성하게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여름에 피는 동자꽃이라고 주황색으로 예쁘게 피는 꽃이고 그리고 또 저 뒤쪽으로도 그 수레국화 옆에 있는 지금 그 봉오리를 많이 달고 올라왔는데 쟤도 이제 자주색으로 예쁘게 피는 우단 동자라는 여름꽃이에요. 그래서 저런 여름에 피는 우단 동자를 또 여기 심었고 또 이쪽 클레마티스 쪽으로 지금 벌써 피어 있는데 가우라라고 바늘꽃이라고도 하는 이것도 굉장히 여름에 아주 예쁘게 보입니다. 많은 꽃이 많이 피어서 하늘하늘하게 피어서 예쁘게 보이는데 지금 벌써 몇 개 꽃이 피어 있는데 이런 가우라를 같이 이제 여기 심어서 이제 봄에 피는 꽃들이 많이 지면 바로 이어서 꽃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우라 같은 경우는 이 뒤쪽으로 제가 다 심어서 이렇게 뒤에 배경처럼 여름에는 아주 예쁘게 필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 펜스 쪽으로는 접시꽃을 이제 심어서 여름에 이렇게 꽃을 예쁘게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여름꽃을 심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꽃도 이제 제가 군데군데 심었는데 여기는 이제 가을꽃은 나중에 국화를 이쪽 앞쪽으로 이제 심을 화분에서 이제 국화를 이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봄에 핀 꽃들이 이렇게 보이고 지금 아직 여름꽃들은 피지 않아서 보이질 않는데 쭉 이렇게 보면은 이쪽으로 이제 여름꽃들이 모여 있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백합 종류하고 그 다음에 달맞이꽃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초롱꽃은 한참 지금부터 피기 시작하고 있는데 초롱꽃 이런 이제 여름꽃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추리도 주황색으로 예쁘게 꽃이 피는 그런 여름꽃인데 이렇게 여름에 볼 수 있는 꽃들을 또 이렇게 섞어서 심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심고 보니까 가을에는 그렇게 꽃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정원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을에 꽃이 피는 것을 좀 더 보충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가을의 대표적인 국화를 저는 화분에 심어서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용담도 가을에 꽃이 파란색으로 아주 예쁘게 핍니다. 그래서 여기 용담도 이제 이렇게 가을에 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화단 한쪽에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원 한쪽에 수생식물을 모아서 키우는 것도 상당히 보기 좋고, 또 꽃도 예쁘기 때문에 이런 그 수생식물을 모아 키우는 것도 좋은데요. 이런 수생식물들은 주로 이제 여름에 꽃이 피고 겨울에 노지 월동을 못하기 때문에 가을에 이 꽃들이 다 피고 이제 잎이 지면은 물을 다 빼고, 얘는 물이 없어도 돼요. 겨울을 날 때는 물을 다 빼고 얼지 않는 베란다에 겨울 동안 보관을 했다가 봄에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이렇게 내놓으면은 매년 포기도 늘어나고 꽃도 예쁘게 핍니다. 그래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수생식물을 볼 수 있어서 이런 수생식물도 예쁘게 이제 이렇게 한쪽에 심어 놓으면 좋습니다. 이제 정원을 보다 보면은 이제 햇볕이 잘 드는 곳도 있지만, 이렇게 그늘이 어쩔 수 없이 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늘이 지는 곳은, 이렇게 햇볕을 많이 보는 꽃들을 심을 수가 없지만, 또 그늘에서 키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늘에서 키우면 또 그늘도 훌륭하게 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물 종류, 저는 산마늘이나 곰취, 이런 걸 여기 심었는데, 이런 것들은 그 햇볕을 너무 보면은 잎이 억세지기 때문에 이렇게 큰 나무 밑에 그늘에 심어줘야 하는 거라 이렇게 그늘에 심었고요. 둥글레도 그렇게 나무 밑에 심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그늘을 좋아하는, 그늘을 좋아하는 식물들을 이렇게 그늘을 이용해서 심으면 좋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고도 그늘에서 키워야 되는 건데 이제 표고도 그렇게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꽃을 심다 보면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몸집만 불리는 애들이 있고, 그런 애들은 이제 해가 갈수록 몸집이 커지면 포기 나누기를 해서 줄여서 키우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것 같은 초롱꽃은 꽃이 상당히 예쁘죠. 종 모양의 굉장히 꽃이 예쁜데, 이 초롱꽃은 굉장히 잘 번집니다. 뿌리로도 잘 번지고 씨로도 잘 번지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얘는 제가 다 캐서 빼낸다고 빼낸 건데 아직도 남아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얘는 꽈리입니다. 꽈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렇게 입에 넣어서 소리가 나게 하는 그 꽈리인데, 꽈리가 이제 저거 한번 심고 싶어서 꽃도 보고 꽈리도 이제 그 수확을 하려고 심었다가 이거 너무 잘 번져가지고 다 이제 뽑아가지고 지금 제가 다 밖으로 뺐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남아서 계속 올라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잘 번지는 식물들이 있어요. 이런 식물들을 미리 알고 이거를 꽃밭에 이렇게 같이 다른 것과 같이 섞어 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잘 번져서 얘네들을 캐내느라고 굉장히 힘들고 상당히 좀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번지는, 밑에 뿌리로 잘 번지고 씨로도 잘 번지는 식물들이 어떤 건지를 알고 그것들을 좀 조심해서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번지는 꽃 중에 하나가 또 프록스입니다. 이 프록스 꽃이 상당히 예뻐요. 위에 예쁘게 꽃이 오래 피는데, 그래서 꽃이 예쁘고 해서 제가 이제 심었다가 얘도 너무 잘 번져서 다 뽑아서 이제 다 정리를 하고, 그래도 아쉽더라고요. 이 꽃이 상당히 예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잔디 엣지로 테두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정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번지는 꽃은 이런 식으로 좀 어떤 경계나 이런 테두리를 해서 꽃밭에서 보거나, 아니면 어쨌거나 이 잘 번진다는 거를 알고 이런 거를 키우셔야 됩니다. 상당히 이 번지기 시작하면 이거를 이제 정리하느라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원에 꽃을 심다 보면 빨리 정원을 예쁜 꽃으로 채워서 예쁜 정원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다 채우려고 하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한꺼번에 다 사지 않고, 처음엔 좀 샀었는데 그게 이제 하기가 좀 무리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몇 개를 심어 놓고, 그다음에 그걸 불릴 수 있는 것들은 좀 불려서 나눠서 이제 심고 해서 정원을 채워 나가는데요. 지금 이제 그렇게 몸집을 불려서 그 삽목이라든가 포기 나누기라든가 삽목으로 키울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는 이게 이제 옥자마인데,
이런 호스타 종류죠. 욕자마가. 이런 호스타 종류는 해가 갈수록 굉장히 몸집이 커져요. 포기가 커지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몇 개 사다 놓고 이렇게 이제 좀 키우면서 몸집이 커지면 포기 나누기를 해서 이걸 여기저기 심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백두기린초 같은 경우에는 얘는 굉장히 삽목이 잘 돼요. 그래서 그냥 가지를 잘라서 그냥 땅에 심어놔도 뿌리가 잘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삽목이 잘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삽목으로도 여기저기 심어서 늘릴 수가 있고, 얘는 포기 나누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기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돌단풍도 포기 나누기가 가능하고, 뿌리가 매년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돌단풍도 몇 개 사다가 매년 이제 몸집이 커지는 거를 뿌리 나누기를 해서 여기저기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도 키다리국화, 겹삼잎국화라고 하는 그런 건데, 얘도 포기가 점점 커집니다. 매년. 그래서 이것도 포기 나누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기 나누기나 삽목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정원을 채워나가는 것도 상당히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화원에서 그 이제 꽃이나 이제 식물을 살 때 주로 그 노지 활동이 되는 거를 많이 이제 여쭤보고, 가능하면 노지 활동이 되는 것들을 많이 사서 심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정원에서 이런 걸 심다 보면은 매년 이렇게 뭐 꽃을 사다 심거나 씨를 뿌리거나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노지 활동이 되는 거를 많이 심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매년 봄에 꽃이나 씨를 뿌려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봄, 여름, 가을에 피는 꽃들을 골고루 심어서 1년 내내 꽃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무렵에는 조금 꽃이 조금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필 수 있는 그런 꽃을 심어 놓는 것 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꽃양귀비, 얘가 그 봄부터, 아주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계속 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펜지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페추니아도 그런 식으로 심는데, 이런 거 말고도 그렇게 오래 볼 수 있는 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는 꽃들을 몇 가지 심어 놓으면, 그래도 꽃이 이렇게 그 계절이 바뀌는 그 시점에 꽃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꽃을 계속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제 정원을 가꾸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이제 그런 좀 실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미리 알았으면은 조금 덜 실수를 하고 그랬었겠다 싶은 그런 점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